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오늘은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출시일과 전체 라인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인텔 CPU에 대해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올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데스크탑 CPU를 위한 G590 플랫폼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이고 11세대 로켓레이크 CPU는 3월부터 판매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존 400 시리즈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11세대 CPU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경우 각 메인보드 제조사 바이오스에서 11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 발표는 CES 2021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국에서 1월 11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곧 CES 2021에 발표될 내용에 앞서서 올해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CPU 전체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라서 향후 공식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그 라인업을 대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i9-11900K는 11세대 인텔 CPU 라인업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플래그십 CPU로 지난번 영상 자료에서 보여주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 플래그십 코어는 다시 언급하지 않으며 11세대 라인업에서 최대 코어는 8코어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9-11900의 경우 8코어 16스레드이면서 TDP가 65W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기적은 없었습니다. TDP 제한을 65W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기본 클럭을 거의 반토막을 냈고 부스트 클럭도 약 1GHz씩 낮추어 놓은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 클럭 1.8GHz로 소비 전력과 발열을 낮춘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저전력 노트북에 사용되는 기본 클럭이라 반응이 좀 노트북처럼 굼뜨는 현상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TDP가 낮은 제품은 클럭을 대폭 하락시킨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맨 끝에 T가 붙은 것들은 35W TDP로 맞춰진 저전력 모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에서 자신에게 맞는 11세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는 한데 아직 클럭 대부분이 정의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이는 주어진 TDP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능을 저하시키는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내장 그래픽으로 사무용이나 고사양 게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TDP가 낮은 모델들을 고르는데 좋은 선택지를 제시해 줄 것이며 무엇보다 내장 그래픽이 인텔이 자체 개발한 Xe 그래픽을 내장시켜 성능이 최대 50%까지 향상될 수 있으니 그래픽 카드 구매 없이 내장 그래픽만으로 인텔 PC를 처음 장만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에 대한 결론입니다. 전체 라인업 비공식 미리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역시 인텔 Xe 그래픽 탑재이며 그리고 아키텍처가 사이프러스 코브로 바뀌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국은 TDP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고 Xe 그래픽을 내장하여 플래그십 모델이 오히려 2코어가 줄어든 8코어라는 점으로 이는 결국 작업 영역에서 16코어를 제시하는 AMD 라이젠 5000 시리즈와 작업 성능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사이프러스 코브 아키텍처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2코어가 줄어든 것은 Xe 그래픽 내장과 TDP 제어를 위해 줄인 것 같은데 과연 공식 발표되어 사이프러스 코브 아키텍처와 Xe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인텔 유저에게 유의미한 성능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올린 성능 유출에서는 너무 간단한 성능 평가만 나왔기에 아직 바뀐 아키텍처의 진정한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되며 TDP에서의 불리함을 과연 아키텍처 개선과 Xe 그래픽이 그 간격을 얼마나 메꾸고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